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바로 GTX 호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5%이기 때문에 자금에 부담이 없는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약금 5%의 대단지 초역세권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47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248세대,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면서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최대 45층까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9제곱미터 59, 74, 84, 969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입주 시기는 2028년 6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을 먼저 살펴보시면 39 A타입 같은 경우에 총 17세대가 나와 있고요. 39 B타입 35개,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318세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59 B타입도 387세대 상당히 많은 주력 평형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4 A타입이 86, 74 B타입 119,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100세대가 넘지 않게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84 A 타입하고 C 타입이 가장 많고요. 84 타입 중에는. 그리고 84 타입 외에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96제곱미터가 5개의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세대 수는 1248세대이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생애 최초 물량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공급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59 A타입, B타입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이고 특별공급 접수일은 4월 21일, 1순위는 4월 22일, 2순위는 4월 23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7호선 상공역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상곡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초품화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지역의 최대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평역의 GTX 비노선이거든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공역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7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강남권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시가지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어요. 노후화된 그런 주택가들이 이제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이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직주 근접이라든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의 대장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입지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시설까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쉽지 않은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같은 경우에 2028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5평형의 분양가 6억 1,100만원, 35평 8억 4,400만원인데요. 7호선의 초역세권의 아파트 치고는 이제 가격이 낮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변의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부평 신일 해피트리 더 루츠 같은 경우에 4년차가 된 아파트 25평의 실거래 가격은 5억 5천만원, 33평 6억
7,500만 원의 거래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 본다면은 다소 해링턴 스퀘어 상공력이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과도하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또 비교를 해 본다면 쌍용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25평 같은 경우에 5억 200만 원, 그리고 34평 실거래 가격은 6억 원입니다.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비싼 감이 있고요.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더 지나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다면 연식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입지적인 측면이 상공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상곡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차 된 아파트 23평형에 5억 2,500만 원, 그리고 33평 실거래 가격은 6억 6,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물건이라고 보여져요.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고 다소 높은 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 외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물량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의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1대1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1대1 소통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대단지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잘 멋스럽게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네모 반듯한 부지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공공청사라든가 소공원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지어질 다양한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량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장, 그리고 코인 세탁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GX룸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또 유치원이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까지도 잘 구성이 될 그런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39 A타입 17세대, 39 B타입 35세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평면이 A, 그리고 이 평면이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평면 같은 경우에 침실 1, 거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멀한 그런 평범한 구조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 318세대, 59 B타입 같은 경우에 387세대입니다. 왼쪽에 보는 게 A타입인데요.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없고요.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3베이에서도 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을 넣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좀 아쉽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방 3개, 욕실 2개의 평범한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우측에 보이는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판상형의 59 A타입의 평면이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74 A타입 같은 경우에 86세대, 74 B타입 119세대인데요. 왼쪽에 이제 4베이의 판상형 구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의 알파룸의 공간, 작지만은 팬트리 공간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창문도 나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나쁘지 않고, 우측에 있는 7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베이의 평면도이고요. 또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거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맞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나 있어서 환기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침실 1 옆에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84개의 세대, 84B 타입 68개의 세대인데 왼쪽에 4베이의 판상형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파룸 공간까지 굉장히 큽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고 디귿자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한 이 A 타입의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져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기 때문에 환기가 좀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84A 타입이 확실히 왼쪽에 있는 평면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드레스룸 공간도 상당히 작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84C 타입 88개 그리고 84D 타입 41개인데 84D 타입이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이 나 있고 안방 옆에 측면에도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상당히 크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만들어진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맞통풍이 좀 안 되는 구조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좀 넓어 보이지만 드레스룸이 작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공간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침실일 같은 경우에는 전면 창과 측면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C 타입보다는 84D 타입이 훨씬 더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9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개 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판상형의 4베이 구조인데 알파룸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드레스룸의 공간들을 또 잘 확보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6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 이제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예치금이 틀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그리고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여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공유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만 원, 그리고 84는 8억 5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9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3,300만 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9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물량 봤을 때 초역세권의 초품화의 아파트 굉장히 매력적인 물량이고요. 더욱이나 더 매력적인 것이 계약금이 5%입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계약금이 5%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양 가격이 그렇게 주변 시세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의 아파트들, 초품화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물량들은 이제 완판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이면서 서울의 접근성을 7호선을 통해서 빠르게 진입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입지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물량보다 더 좋은 물량들이 많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해서 청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맞는 자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는 위치를 선별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되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